컴포넌트 종류.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타일과 다르게 컴포넌트의 종류는 아주 많아요. UI 키트 제작사에 따라 그 종류와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컴포넌트 만들기. 송지호님은 상단의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장바구니 담기 아이콘을 쇼핑카트 모양으로 바꾸려던 중이에요. 라이브러리에 쇼핑카트 모양의 아이콘 컴포넌트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쇼핑카트 모양의 아이콘은 없는 것 같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컴포넌트 파일에 추가해 줄게요. UI 키트 파일을 열고 아이콘을 모아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 줄게요.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돼요. 이 마지막 부분에 카트 아이콘을 추가해 줄 거예요. 카트는 피그마의 플러그인을 써서 다운받아 볼게요. 플러그인도 종류가 많은데 본인 제품 디자인 컨셉과 잘 어울릴 것 같은 것으로 아무거나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카트나 쇼핑 등등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걸 찾았으면 클릭해서 다운받아 주세요. 다운받은 아이콘은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켜 주시고 사이즈도 조절해 주시고 이름도 적당한 이름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라이브러리에 올려야 되는데 라이브러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스타일이랑 컴포넌트만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컴포넌트로 변환해 줄게요.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은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를 라이브러리에 업데이트 해줄게요. 이제 제품 작업하던 디자인 파일로 돌아와서 라이브러리에서 꺼내 쓰시면 돼요. 팁. 그림자, 보더를 적용한 아이콘 내보내기 할 때 주의할 점. 송지호님이 그림자가 있는 쇼핑카트 아이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돌차님은 그 아이콘을 PNG로 다운받아서 피그마 인스펙트 패널에 표시된 대로 사이즈 및 위치를 지정해줬어요. 그런데 디자인 QA를 진행해보니 송지호님이 해당 아이콘 위치가 디자인 시안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송지호님은 아이콘 영역을 기반으로 위치를 잡아줬고 양돌차님은 그림자까지 포함된 아이콘을 기반으로 위치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거예요. PNG가 아닌 SVG로 내보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까지 포함된 영역으로 내보내기가 돼요. 피그마의 클릭 컨텐츠 인크루드 바운딩 박스와 같은 설정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그림자까지 포함된 채로 내보내지는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해요. 현재로서는 해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송지호님이 아이콘 컴포넌트를 만들 때 해당 아이콘을 그림자까지 포함된 영역보다 더 큰 크기의 프레임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까지 포함된 채로 내보내기 한다고 하더라도 피그마에서 보는 아이콘 사이즈와 양돌차님이 받아본 사이즈가 동일하게 될 테니까 위치가 어긋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아이콘을 내보내기 하면 그림자가 이미지화되어 내보내지게 돼요. 사용자가 다양한 환경의 기기에서 우리 제품을 열어볼 것을 고려하면 그림자 값을 이미지가 아닌 코드로 적용해주는 것이 좋기는 해요. 또 다른 방법은 송지호님이 아이콘 컴포넌트를 만들 때 두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콘 레이어, 다른 하나는 그림자 레이어 이렇게요. 그러면 양돌차님은 아이콘을 다운받을 때는 위에 있는 아이콘 레이어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고 그림자 값을 확인할 때는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은 송지호님, 양돌차님 모두에게 번거롭다는 것이 문제예요. 피그마는 기능 업데이트를 아주 자주 하는 편이니까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참고로 송지호님이 아이콘 모양을 실제 크기보다 더 큰 사이즈의 프레임으로 묶어줄 때는 몇 가지 사이즈 종류를 정해놓고 그중 한 개의 사이즈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작은 아이콘은 24픽셀로 큰 아이콘은 40픽셀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송지호님이 만든 아이콘들의 사이즈가 너무 다 제각각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송지호님이 카트 모양 아이콘을 다시 쇼핑백 모양으로 변경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카트 아이콘과 쇼핑백 아이콘 사이즈가 다르다면 양돌차님은 또 다시 위치값을 확인하고 수정을 해줘야 해요. 하지만 송지호님이 친절하게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을 전부 가로 세로 24픽셀의 프레임 안에 넣어둔다면 양돌차님은 아이콘이 변경되더라도 그냥 아이콘 링크만 갈아 끼우시면 돼요. 아이콘이 하나 더 추가되더라도 사이즈는 24픽셀로 동일하니까 사이즈를 체크해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송지호님은 아이콘에 적용된 스트로크들을 깨주시는 것이 좋아요. 스트로크가 센터나 아웃사이드로 설정되었다면 선이 바운딩 박스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림자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아이콘 크기가 자동 맞춤화될 때 스트로크의 두께까지도 같이 변하지는 않아서 디자인 시안과 다르게 보여질 수 있어요. 베리언트 컴포넌트. 컴포넌트는 여기서 좀 더 작업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때는 베리언트 버전들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베리언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쇼핑카트 아이콘의 경우 마우스 오버했을 때의 UI가 필요할 테고 또 클릭했을 때의 UI, 비활성화되었을 때의 UI 이런 다양한 경우에 해당하는 UI가 필요해요. 정리하면 컴포넌트는 디폴트 버전 하나 그리고 그 외 다양한 경우들을 위한 베리언트들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론 모든 컴포넌트의 베리언트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주로 엔드 유저가 클릭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 새로 만들 때 이런 베리언트들이 필요해요. 송지호님은 쇼핑카트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의 베리언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던 중이에요. UI 키트 파일에 있는 카트 아이콘 위치로 이동할게요. 카트 컴포넌트를 복제해 줄게요.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돼요.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스턴스와 베리언트의 차이인데요. 각각은 그 존재의 목적이 달라요. 인스턴스는 원본이 수정됐을 때 복제본들도 자동으로 똑같이 수정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서로 간에 동일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베리언트는 서로의 다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디폴트 버전과 마우스 오버했을 때의 UI가 다른 것처럼요. 아까 복제를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줬는데 얘를 베리언트로 만들려면 얘가 원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연결을 깨주려면 인스턴스에다가 우클릭을 하시고 디태치 인스턴스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베리언트만의 멋진 기능을 쓰려면 서로 연결을 깨준 것들을 베리언트로 묶어줘야 돼요. 묶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각각을 컴포넌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은 대상을 클릭하고 피그마 화면 상단에 다이아몬드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패널에 컨버트 에즈 베리언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베리언트로 묶이게 돼요. 이렇게 묶인 것을 베리언트라고 복수형으로 불러요. 이 세트 안에 베리언트들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우스 오버형 아이콘은 호버라고 수정해 줄게요. 컴포넌트, 베리언트 만드는 방법, 그리고 걔네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베리언트들은 주로 어떤 특정 컴포넌트에 인터랙션이 들어가야 할 때 만들어요. 일반 디폴트 버튼에다가 마우스 오버 베리언트를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션이랑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리언트에 어떻게 모션을 입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모션을 입혀주기 위해 우측 패널의 프로토타이핑 탭을 클릭해줄게요. 그리고 디폴트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박스 테두리 부분에 흰색 점이 나타날 거예요. 그 점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파란 선이 따라 나올 거예요. 그 선을 마우스 오버했을 때의 아이콘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이 작업을 할 때 우측 패널에 팝업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 모션에 대한 상세 조건을 그 팝업 창에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맨 위에 있는 항목을 클릭하면 드롭다운이 열리는데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모션이 시작할 건지를 정하는 항목이에요. 여기서 저는 while 호버링을 선택해 줄게요. 애니메이션은 어떤 종류의 모션을 입혀줄 거냐고 묻는 거예요. 오픈 오버레이를 선택해 줄게요. 내가 이 객체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지 않고
연결해준 대상 프레임만 그 위에다가 살짝 얹어서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오버레이 밑에 항목은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 설정해주는 항목이에요. 여기에서는 매뉴얼 선택해줄게요. 디폴트 컴포넌트와 베리언트 컴포넌트 색이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가니까 색상을 임시로 수정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모션 입혀주는 작업은 끝났어요. 한번 플레이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볼게요. 모션을 입혀준 페이지의 아무 부분이나 클릭해서 선택할게요. 그리고 상단 우측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바로 이렇게 코딩 없이도 제품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처럼 플레이해주는 작업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컴포넌트 속성 값 확인하기. 컴포넌트 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스타일 속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속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우측 패널을 보시면 컴포넌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디자이너라면 디자인 탭에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 개발자라면 인스펙트 탭의 코드 부분에서 상세 값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